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왜? 연기 열정 아니, 불태운 거?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워요. 뭐 그거 말고도 부끄러운 짓 많이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네. 네. 이번 주에는 이 요코야마 히데오의 빛의 현관을 읽고 있습니다. 댓글 소개 먼저 몇 개 하겠습니다. 니은 귀찮아님, 두 분 다 싫어하시는 장르인데 왜 방송하신 거예요? 혹시 다양한 분야를 다뤄달라는 요구나 중압감 때문에요? 전 그냥 두 분의 책 수다가 좋은데 남의 재밌는 수다 얻어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두 분이 정말 재밌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만 다루시면 좋겠어요. 그럴 땐 찐 책걸상 콘텐츠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하인드 허 아이즈처럼 재미없으니 읽지 마세요 하고 스포해 주시는 건 대환영이에요. 크크크크크크.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귀찮아님 댓글에 이제 그래그래요님께서 대댓글 다셔서 근데 저는 은근히 또 언제 읽어볼까 싶었습니다. 이상한 포인트 크크크 아끼신 거예요. 네. 네. 자, 그 아니땐 굴뚝의 연기는 편 들으시고 예상대로 일본 사시는 치주루님이 댓글 다셨는데요. 이번 방송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갖다 버린 책을 갖고 방송을 하다니. 책걸상이 아닌 곳에서는 결코 듣지 못할 호쾌한 수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천하고픈 일본 작가가 생각나서 알려드립니다. 장강명 작가님도 많이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다카노 가즈아키입니다. 미스터리 작가이며 방송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품성으로는 제노사이드의 평이 더 높지만 책걸상에서 방송하신다면 그레이브 디거를 강추합니다. 얼굴 못생긴 아저씨가 주인공인데요. 어떻게 못생겼느냐면 눈매가 고약하고 생김새 자체가 깡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이래요. 그래서 정말 깡패가 되었는데 나쁜 일이라 해도 큰 일은 못해요. 소매치기라든가 뭐 그 정도의 나쁜 짓을 계속하며 살아왔는데 생애 단 한 번 좋은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백혈병 환자한테 골수를 주기로 한 거죠. 골수를 기증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기이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점점점점 좋은데 이거 설정? 그러게요. 네. 표사 읽는 느낌으로 재밌어요. 너무 좋은데? YG님은 네. 이 작품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노사이드를 더 좋아하실 것도 같은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압니까 요거? 네, 예. 왜냐하면 그 제노사이드 이야기 저번에 했었잖아요. 우리 같이 하면서 막 예, 좋아했죠. 그 다카노 가자키의 그레이브 디거, 예, 저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댓글 가지고 왔어요. 최주루님께서 아. 또 그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노사이드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 감탄하면서 그 두꺼운 그래요? 책을 JYP가 네.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송과 빠져드는 무관하게.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은 제노사이드보다 그레이브 디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그레이브 이거 읽으셔야 되겠네요. 제노사이드보다 더 재밌기는 쉽지 않은데. 더 재밌어요. 제노사이드는 진짜 재미도 있고 막 스펙타클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 스케일 대박. 막. 근데 그 약간 그 스펙타클한 요소들이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SF도 있는데 뭐 그 정도 비현실적인 건 뭐. 자, 그리고 디페랑스님께서 그 치주루님께서 이 추천하셨잖아요. 킹덤 만화책. 네. 네, JYP님과 취향이 비슷하고 치즈루님처럼 킹덤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긴 콘텐츠 읽지 않는 JYP 특성상 안 읽으실 듯합니다. 네,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 네. 자체 처방을 해주셨어요. 디페랑스님께서. 저는 히스토리에 추천합니다. 이 만화책은 10권이 넘어가긴 했는데 작가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연재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마다 한 권씩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관이었던 에우메네스의 일대기를 그린 책인데 참으로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에우메네스는 지용을 겸비한 인물로 심리전에도 탁월하고 알렉산더 사후 마케도니아 제국 통치에도 관여한 참모입니다. 그런데 디페랑스님께서 아직까지도 JYP님 취향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 모릅니다. 알렉산더 이런 계열 관심 없습니다. 네. 마케도니아, 뭐 에우메네스 이런 계열의 이름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잘 안 봅니다. 뭐 이름 7자 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길어서 안 읽기도 하지만 동화라서 안 읽기도 하고 역사물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진짜 섬에 있는 서점에 그 피크리 같았어요. 진짜. 아, 네. 네. 네, 이제 하나만 더 읽을게요. 치킨하트님께서 드디어 중3 딸의 선택을 받았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도 눈길 한 번 안 줬었는데 이 책 빌려줄래? 네, 맞나요? 카툰 네, 에세이. 맞아요. 책 빌려. 책 좀 빌려줄래? 네, 책 좀 빌려줄래는 단숨에 읽어버리네요. 너무 참신하잖아요. 늘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림이나 그리는 딸의 마음을 빼앗은 책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집에 책 쌓이는 게 싫어서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소설책도 책걸상독에 읽을 수 있게 된 책린이에게는 맞아 하는 포인트가 좀 적었지만 책 덕후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네요. 고백할게로 시작하는 글이 목차였다고 그래서 말인데 책 좀 빌려줄래 하며 책 제목으로 끝을 맺는 그랜트 스나이더 저자가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 그의 책 생각하기의 기술도 읽어볼 참입니다. 혜원님 추천 감사드리고 너무 읽고 싶게 떠들어준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책 좀 빌려줄래 넷이서 같이 네, 읽고서 짧게 30분 동안 대화 나눴었는데 치킨하트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살펴보셨나 봐요. 혜원님이 요 댓글 지금 소개 들으면 되게 기뻐할 것 같네요. 네, 네. 책 좀 빌려줄래. 그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 댓글의 진짜 내용이나 방송과 무관하게 우리 저번에 그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네. 네,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외모 악당은 다 뭔가 이렇게 얼굴에 흉터 있고 이런 얘기 그것도 편견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정말 깡패가 될 수밖에 없는 얼굴 뭐 이런 표현 옛날 같으면 무심히 봤을 텐데 그 책을 읽은 직후라서 이런 표현도 우리 앞으로는 좀 다르게 써야 하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그 다음에 책린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요새 이제 이 5월달이기도 한데 어린이의 린이를 뭐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쓰잖아요. 뭐 주린이 네.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표현도 되게 잘못된 표현이고 네. 그게 어린이 비하 표현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좀 국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쓸 말이 참 점점 줄어드네 이런 생각도 들고 새로운 말들을 또 만들어내면 네. 되죠. 그럼 무슨 린이는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 단어 네. 없을 때도 우리 잘 살았으니까. 네. 그러게요. 네. 네. 하여튼 말하기, 글쓰기 다 조심스러운 시대인데 YG나 저나 혼비님이나 다 이 말하고 글 쓰는 게 직업이라 가지고 셋 다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글을 써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게요. 특히 JRP랑 제가 문제죠.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혼비님은 뭐 별 문제 뭐, 없지 않습니까? 네. 뭐가 문제가 있어요? 혹시 뭐 여행 준비의 기술 재밌다고 했는데 남들이 재미없다고 왜 뻥쳤냐 뭐 이런 거 들을까봐? 요렇게 또 잠깐 또 언급하는 거 봐라 또. 이번엔 좀 자기적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비해. 저는 강양구의 강한과 뭐. 선배님이 서평 쓰신 다음에 괜히 또 강양구랑 엮여가지고 고생하시지 아유. 않을까. 아닙니다. 네. YG나 JYP가 조심해야죠.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강양구의 강원강 서평을 쓰고 나니까 괜히 그 서평 이후에 판매량이 변했는지 신경 쓰여서 제가 되게 열심히 가서 자기가 무슨 네, 아이유야? 왜?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웃긴데 괜히 세일즈 포인트 확인하고 네, 변화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전혀 없던데. 네. 혹시 우리 네. 독지가분들 중에서 뭐 한 네 분 정도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는데요. 우리는 방송에서 강양구의 강한 과학을 다룰 생각이 원래 있었습니다. 네. 기꺼이 읽고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혼비님은 심지어 이미 다 읽었고 네. 방송을 하자고 했더니 YG가 웬일인지 너무 우리가 쓴 책을 자주 하는 것 같다. 네. 좀 자제하자 이번에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홀드. 네. 아니 저는 약간 그거 보면서 하필 전국축제자랑이랑 강한과학이 비슷한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달아 하는 건 너무 우리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양보해 주신 느낌이어가지고 전국축제자랑을 하는 대신 내 거는 하지 말자 약간 이 느낌이어서 너무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좀 전혀 그렇지 감사하기도 않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책걸상 도움 없이도 팔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표명한 거죠. 그리고 전국 축제 자랑은 책걸상 도움 없으면 안 좀 팔리냐?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게 더 팔릴 걸? 아니 그리고 박평이 저번에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차라리 방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계속 언급을 하는 것보다. 조용히 차라리 방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하고 퉁치는 게 네. 아이고. 네. 이번 다- 주에 읽어보는 책은 빛의 현관이에요. 자, 네, 지난 요코야마 히데오 시간에 빛의 현관 잠깐 얘기했는데 이 한국어판 제목을 잘못 붙였다. 잘못 붙였어요. 너무 밋밋하다. 네. 이 책 별로 안 팔리죠, 이거 지금. 우리 세일즈 포인트 남의 책인데 확인 좀 해볼까요? 아 근데 빛의 현관이 이게 별은 9.3이에요. 몇 그리고- 명이요? 몇 명이?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도 일단 종합 탑백에 3주간이었 들었고요. 이제 그 알라딘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음흠. 그리고 지금도 세일즈 포인트는 9386 정도? 어디에서요? 알라딘에서. 알라딘 세일즈 포인트가 조금 후하죠. 9386이요. 네,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이 정도면 어쨌든 제목을 좀 더 읽고 싶어지도록 잘 붙였으면 더 팔릴 수도 있는 책 아닌가. 그러니까 이 빛의 현관은 그러면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판매되는 속도는 그냥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수준이네요. 아, 예. 그거보다 더 못한. 아니 저는 약간 표지가 그 김금희 작가님의 경애의 마음이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의자도 사실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검은소비 시공사 그 브랜드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제가 뭔지 좀 얘기 좀 하죠. 예, 원제가 노스라이트잖아요. 저는 원제를 좀 그대로 살렸으면 훨씬 더 혼비님이나 혹은 저 같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네. 그 의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네, 저도 정확하게 봤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음. 근데 이제 글로 된 묘사를 봤는데 적어도 이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무로 이제 네. 세 줄짜리 뭐 이렇게 맞아. 생겼던데 디자인, 그러니까 책 표지 디자인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내용을 좀 유심히 안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것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제목이 노슬라이트냐면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어달라고 하는 그 Y 주택이 북향이에요. 네. 파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라면 다 기피하는. 네. 그러니까 북향이고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빛 그리고 또 그 은은한 빛에 더해 가지고 위에다가 빛이 들어오는 굴뚝을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북향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집 전체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은은한 빛으로 감싸도록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의외로 북향집 그 햇볕이 많은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남향집에 집착하는 거는 해가 잘 안 드는 곳, 특히 우리나라가 유난히 집착하는 편이고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네. 데는 집 북향, 남향, 동향, 서향 이런 컨셉이 별로 없고요. 음. 언젠가 그 미국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은 북쪽을 향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 방향이 중요해? 왜? 이러는 거예요. 전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보이는지? 그래서 아니 햇볕이 들어오고 남쪽으로 이거 좋지 않아? 이랬더니 야, 너 캘리포니아에서 햇볕이 부족해? 어느 쪽으로 문이 뚫려 있어도 해는 잘 들잖아. 뭐 이런 반응. 예. 근데 진짜 좀 한국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유난히 집착하죠. 남향에 네. 집착하죠. 근데 하지만은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집 동향이었었거든요. 네.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네, 네. 내리쬐나요? 그러니까 아침에만 내려지고 음. 그다음에 하루 종일 빛이 안 들어와요. 아침만 반짝. 아침만 반짝. 그러니까 이제 북향 집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집을 지으면 괜찮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기본 북향으로 큰 창을 뚫게 한 다음에 네. 이제 북쪽 햇빛으로 모자란 빛들은 그 햇빛
굴뚝으로 네. 빛이 들어와서 집 전체를 항상 아우르게 하는. 네. 그 나름대로 책의 내용을 살려가지고 제목을 정한 거긴 합니다. 네. 사람이 드나드는 현관이 있고 네. 빛이 드나드는 별도의 현관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게 네. 빛의 현관. 그런데 저는 그 노스라이트라는 제목을 원제를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네. 이거 원제가 훨씬 더 네, 좀 멋있죠. 멋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 한글로 내용이랑 맞는데 노스라이트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도 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 잘하는데 다 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여다보지 않을까요? 나는 내용을 알아서 그러나? 그러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저도 노스라이트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 한글로 노스라이트 썼을 아니 그런데 때 일본 책인데 영어로 원제가 그냥 노스라이트잖아요. 아니 일본에는 원래 아니 그런 이 원제 이렇게 외래어 그대로 쓰는 제목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드라마 제목도 노스라이트라고 그대로 나갔. 그치. 예, 그래서 아예 어쨌든 한국어로 바꿀 거면 이것보다는 좀 조금 더 더 좋은 약간 뭐 낚시를 해도 좋으니까 음. 뭐 북향집의 비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출판사 PPL 방송도 아니고 북향집의 비밀. 출판사 PPL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도 사실은 뭐 관심을 가질 법하지 않은데 네. 책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맞아요. 아쉬워서 제목을 좀 더 잘 음. 지었으면 낚여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읽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거죠. 제가 북향집의 비밀은 히가시노 게이고 같아. 아니 그 히가시노 게이고 이야기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최근에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 책도 하나 읽어봤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딴 길로 갑자기 산으로 가는 거. 정말 대체 아니 그 데뷔 뭐 히가시노 게이고가 데뷔 뭐 몇 주년 해가지고 35주년인지 25주년인지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타이완에서 동시에 출간하는 그 농나무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2020년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낸 책을 읽었는데 저 너무 실망했어요. 예. 그런 얘기는 좋아해. 뭘 네. 읽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혹시 히가시노 게이고 팬이어서 그 농나무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꽤 두껍기도 하거든요. 읽어보시기로 계획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저는 비추. 네. 제 관점에서는 네. 별로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 재미없는 건 정말 너무 드문데. 재미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기본 이상은 다 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약간 컨셉이 약간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류에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약간 미스터리류랑 네. 그리고 착한 그런 네. 작품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뭐 재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은 농나무의 파수꾼은 저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괜히 히가시노 게이고나 혹은 그 출판사의 홍보에 낚여서 사시지 말라고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요거 한 300쪽만 되면 다 읽고 스포일 방 1년 넘었네. 우리나라 한글판 나온 지 하겠는데 556쪽이나 되네요. 근데 또 별은 또 9.0이네. 근데 진짜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오히려 재밌는 거가 드물었고 다 실망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별점은 굉장히 높아서 네. 그러니까 팬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농나무의 파수꾼은 별로였어요. 네. 자, 히가시노 게이고는 뭐 됐고요. 여기까지. 네. 지금 갑자기. 네. 그 아까 이제 그 타우트의 의자가 네. 발견됐다. 네.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네. 타우트의 의자. 타우트의 의자가 발견됐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타우트 풍에 타우트가 만들었을 법한 느낌의 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네. 이제 진짜 타우트가 만든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생업이 건축사인 주인공이 그 의뢰인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흥신소 같은 데에 맡기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돈도 다 받았고 사실 계약 조건은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람이 살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은 또 그 집이 본인한테도 의미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건축가로 일을 하다가 거품 경기가 끝나면서 거의 폐인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생업전선으로 뛰어들었고 그냥 밥벌이만 계속 하다가 진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가지고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의뢰인이 본인한테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요청을 하자면 아오세 선생님께서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본인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계속해서 꾸렸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처나 혹은 이 아이랑 그 딸이랑 같이 세 식구가 살았다면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온 열정을 네. 이제 막 투여해가지고 지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찾고 싶은 거예요. 비밀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단서가 그 브루노 타우트의 풍의 의자. 그래서 이제 브루노 타우트와 그리고 그 의자와 연결고리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줄거리를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소설이 그때부터 이제 특이해지는 거는 그 타우트가 거의 주연급으로 이제 계속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두 개를 추적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죠. 그쵸. 이제 사라진 이 건축주, 집주인을 찾아다니는 것 동시에 타우트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고 누구이며 그리고 일본에서 뭘 했으며 그리고 이 의자는 의자를 진짜 타우트의 타우트의 의자인지 것인지 아니면 타우트의 영향을 받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인지 다른 그 누군가가 있다면 타우트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타우트의 의자는 도대체 왜 그 빈집에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야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네. 혼비님은 저 재밌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도. 어떤 면이 좋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야기 자체가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네. 혼비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좋았다고. 집중해요. 혼비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질문을 던져놓고 항상 내 답을 듣지 않는다고. 아 이제 그러지 듣자 마세요. 이번에. 아니에요. 한 4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조용히 그러지 있겠습니다. 마세요. 다들 그 부분 복귀하면서 빵 터졌다고. 질문을 하고 듣지를 않는데 대답을 해도. 우리 집중해서. 집중해서. 너무 이렇게 하고 들을까요? 정말 이렇게 너무 턱에 부담스러워. 맞추면서. 아 이게 그때 지난 시간에 YG님이 뭐 아재 감성 뭐 이런 얘기했지만 그 이게 40대 중년 맞죠? 40대 중반쯤이 되는 이제 남자 사람이래. 40대 중반이 된 이 주인공과 아저씨라는 말을 피하려고 하는 남자 사람. 자, 아저씨라고 하세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들이. 지금 아저씨 비할 아니 아닙니다, 할까면서 아닙니다. 이게 남자 주인공들 40대 중반의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거품 경제 때 한번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가 이제 서서히 다시 회복하는 이제 그 과도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장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게 되게 좋았고 저는 이렇게 남자 작가가 40대 중반에 이제 어떤 남성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약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건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자기 연민이 없어요. 과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이 어. 있지만 자기 연민이 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반성적인 남자들이고 그리고 되게 이제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떤 찌질함을 표출했었던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도 이 작가가 그리는 방식이 그 찌질함을 뭐 되게 귀엽게 포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질척하게 자조적이지도 않고 그냥 되게 담백하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도 너무 편안하게 읽혔고 그래서 이 인물들 하나하나에 좀 계속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혼비님이 어떻게 읽었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방송 전에 혼비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가가 이 빛의 현관 7년 전에 펴낸 육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 64. 네, 근데 그 육사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그 전후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이 빛의 현관을 펴온 다음에 썼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같이 썼거나 아마 이런 작품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그 높이 평가를 받은 미스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찰청에
그러니까 현이죠, 일본이라면 현 경찰청의 홍보 담당관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짧게 경찰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거의 26년 동안 형사로만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홍보 담당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보 담당관이 되어서 이 부닥치게 되는 경찰 지방 경찰청 내부의 갈등 한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와 함께 14년 전에 미결로 된 그 여아 유괴 사건과 얽힌 또 미스터리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제가 그 굉장한 거의 한 650쪽, 700쪽 되는 책인데 제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것의 그 40대 중반 남자의 어떤 막 네. 집에서도 치이고 네. 조직에서도 치이고 네. 부하들한테 치이고 윗사람들한테 치이고 뭐 이런 갈등들이 너무나 날것으로 드러나서 네. 저는 좀 힘들었구나. 힘들었- 그쵸?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에서 완전 삭제된 걸 보면 다시는 이 작가 거 안 읽겠다 했을 것 같은 작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꾸역꾸역 읽었거든요. 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네. 그래서 사실 빛의 연관을 훨씬 더 기대 없이 그랬을 수 있겠네요. 읽기 시작했는데 이어져서 생각해. 그런데 처음에 너무나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거의 비슷한 시기네요. 네,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책이 나온 연도는 육사가 나온 다음에 7년 후에 네. 이 빛의 연관이 나왔는데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을 다 그 7년 동안 고쳐서 새로 썼다고 했거든요. 빛의 연관.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 그 물이 좀 빠졌나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어쨌든 시기적으로 고치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맞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육사가 엄청나게 외국에서 상도 받았고 심지어는 네. 외국에 어쨌든 이 692쪽이나 되는 육사라고 하는 미스테리는 YG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네, 저 거죠. 추천하지 이건 별로 않아요. 네. 다행이에요. 난 요새 YG가 재미없다고 뭔가 얘기를 해주면 되게 반갑다. 읽어야 할 책이 하나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한 명도 허투루 되게 사실 장르 소설에서 되게 서사에 잠깐 이용하느라고 끌어오다가 어떤 면만 되게 부각해서 이제 쓰고 그냥 제칠 수 있는데 이 건축사무소에 있는 약간 조형급인 한 명 한 명한테도 다 입체성을 부과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대체 캐릭터를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되게 잘 구축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주인공은 사실 대학 건축가를 자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건축가, 건축사 뭐 이런 표현 조금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자격증이 하나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설계를 할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퇴한 다음에 건축사 시험을 봐가지고 뭐 똑같은 뭐 1급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뭐 하여튼 1급, 2급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예. 어쨌든 하여튼 훈장이 하나 없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안 풀리는 측면도 있고 한데 캐릭터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람은 사실 타우트하고 건축가하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소장 잠깐 나왔죠. 소장하고 소장. 네. 사라진 그 집주인하고 네.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들 말고도 되게 중요한 캐릭터들이 사실은 아빠도 나와요. 있고 네. 이제 이 네. 주인공의 아버지, 네. 옛날 회상씬에 계속 네. 나오는 네. 아버지도 그리고 있고 또 주인공 아내. 이혼한 아내도 있고 아내도 있고 딸도 딸도 있고 청소년 딸. 그리고 의외로 이게 또 중간에 한 축은 기업 소설처럼 맞아요. 뭔가 입찰해서 네. 따내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아저씨들의 또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축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또 드라마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읽었거든요. 저는 드라마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유심히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한 뭐 16부작 정도 드라마로 만들어도 맞아요.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건축이나 뭔가 산업 디자인 이런 가구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렇게까지 길게 쓸 일인가 싶을 만큼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이제 그것도 놀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분도 네. 12년간
신문 기자로 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 출신답게 정말 취재 열심히 해가지고 네. 또 취재한 게 아까워서 신문쟁이들의 가장 그 안타까운 측면 중에 하나는 예전 특히 종이신문 시절에 자기가 취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해진 지면 안에 꾸겨 넣어서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편 같은 거는 분량 제한이 없으니까 자기 취재한 건 다 써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또 잘 들어갔어요. 잘 잘 썼어요. 들어갔어요. 나카야마 군더더기가 없어요. 시치리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더더기 없어요. 맞아요. 하여튼 이거 보면서 가고 싶은 것도 많이 생겨. 난 그거는 진짜 몰랐네요. 이게 여행 관련 무슨 잡지에 연재해서 그러니까 초고가 여행 관련 잡지에 연재했었던 그래서 글이라서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Y 주택이 지어진 곳이 아까 도쿄에서 한 2시간 반 뭐 떨어진 거기도 대표적인 별장 지역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그 동네도 나오고요. 거기 가는 길에 맛집 뭐 이런 네. 식당 이런 데 나오는데 그 다 진짜 있는 집들이 진짜 있더라고. 있는 집이 아 있어요. 그래요? 그 메밀국수집 같은 거 진짜 몇- 있는 집이에요. 몇 개는 못 찾았는데 우와. 여러 개는 다 실제로 존재하는 집들이고 네. 음식점들도 다 찾아보신 음식점들도 거예요? 있는 집들이 대단하다. 아 그래서 이 여행 잡지에 그랬나 연재가 될 보네요. 법하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던 여행 공간을. 그리고 그 무슨 동상인가 뭐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 네, 나오는 네. 나와요. 그 뭐 내용은 까먹었는데 아, 저도.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진짜 있는 거야 이러고 찾아봤거든요. 그것도 있어. 아. 하나도 안 유명한 곳이고 절대 관광지 아닌데 네. 어쨌든 뒤져보면 다 있는 곳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제 지명, 가게 이름을 썼을까라고 궁금했었는데 그게 여행 잡지. 여행 잡지에 잡지였구나. 처음에 연재했던. 되게 재밌는 컨셉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잡지의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항상 모든 영역에 그 잡지 하나 두 개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잡지가 가능하고 그런 잡지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는 시절입니다만 이 Y 주택이 있는 곳 바로 거긴 아닌데 그 바로 옆 동네가 가루이자와라고 네. 일본에서 아, 가장 뭐 고급 별장지이자 네. 오래된 어떤 휴양지, 네. 예. 동경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아하게 가서 산속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굉장히 비싼 료칸 같은 것들이 잔뜩 몰려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 그 미즈무라 미나의 본격 소설을 좀 이렇게 읽고서 해달라라고 댓글에 가끔 쓰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 미즈무라 미나의 본격 소설이 저도 이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일본식으로 변주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고급 별장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고급 별장지가 이 가루이자와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 고급 별장지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다 가루이자와라고 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가루이자와 얘를 무대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여기 그 Y 주택이 지어진 그것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루이자와 바로 옆 동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 연관이 되면서 저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저 이건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작가한테 이게 책 제목도 노스라이트잖아요. 근데 에거서 크리스티 책 중에 엔들리스 나이트라고 있거든요. 물론 라이트와 나이트는 다르지만 근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영문 대사가 유아 유예요. 근데 여기 빛의 연관 읽어보면 유아 유가 영어로 나오는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요. 유아유라는 게 너는 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의 아내가 있고 그 딸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얼마 전에 딸한테 유아유라고 충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뜬금없이 거기서 이제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약간 오마주인가? 궁금했어요. 그랬을 수 있죠.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요코야마 히데오가 미스터리 작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도 12년 동안 매일 보내요 작가한테. 보내기 되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YG가 네. 나 YG인데 뭐 한국에서 뭐 책도 좀 쓰고 뭐 책 방송하는 사람이고 뭐 과학 기자고 뭐 이런 게 쓰면은 구질구질 하잖아. 이게 누군지도 뭐 알 턱이 없고 김원빈님은
일본 서점에 자기 책이 있잖아. 그리고 나 지금 이런 책, 그 일본어판도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일본 그 축구 대상 상도 받은 받은 책의 그 작가다. 책 쓴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네 책 좀 봤는데 거기 이런 대목 나오더라. 그거 혹시 너 아가사 크리스티 오마주니?라고 알겠습니다. 물어보면 네.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 진짜면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걸 알아봐 준 사람이 있었다는 네. 게. 근데 오마주 아니면은 저 아가사 크리스티 아니거든요. 이러면 되게 웃기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아까 12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2년에 사라진 이틀이라고 하는 소설을 펴냈는데 네. 아, 이 책이 나오키상 최종 심사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상을 안 준 거죠. 근데 상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상의 뭐 1위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아마 그 평론가들이 야 나옥기상 심사에서 이렇게 최종 탈락할 정도로 하자가 있는 소설인데 작품 보는 안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작가가 나는 앞으로 나옥기상 줘도 안 받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로도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나오키상을 받으려면 중요한 설정은 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돼? 뭐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미스테리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나 네. 보죠. 그럼 스티븐 킹은 절대 나오키상은 못 받겠네? 왜 스티븐 킹 세계 안에서는 말이 세계 되잖아요. 안에서는 말이 되죠. 네. 아 근데 비하인드 허 아이즈 이런 건 못 받겠네. 근데 이 사라진 이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러니까 번역이 이것도 안 돼 나왔어. 번역된 아, 것 이거 같아요. 나왔어요? 번역된 것 같던데. 나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나 봐요. 이렇게 흘러가면 방송을 중단하고 또 검색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번역됐어요. 않습니까? 사라진 이틀. 아 그래 있어요? 있네요. 요코야마이데요. 예. 있네요. 네, 들녘 출판사에서 네. 2004년에도 한번 나왔고 2013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거. 네. 두 번이나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좀 밀어볼 만한 네. 재밌는 책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대표작으로 보통 꼽는 게 사라진 이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육사. 네. 육사 이제 네. 육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막 되게 각광을 받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7년 동안 침묵하다가 낸 게 빛의 현관인데 저는 사라진 이틀은 아직 읽지 못했는데 육사는 아까 추천해드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빛의 현관이 너무 좋아서 다시 사라진 이틀 한번 읽어볼까. 사라진 이틀은 읽어볼만 합니다. 360조. 육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상반기에 읽은 소설 중에서 제일 느낌이 좋았고 네. 재미도 있었던 책이라고 빛의 현관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약간 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자기적. 네, 약간 자기적이랄까.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말은 돼요.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던 건 맞지만 그 결말까지 가는 과정이 저는 괜찮았어요. 하여튼 뭐 결말을 당연히 처음부터 저렇게 끝내려고 그쵸. 정해져 있었을 텐데 하여튼 결말은 왠지 좀 그렇게 막 매력적이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아니면 약간 다른 식으로 결말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근데 조금 전형성을 깨고. 네. 근데 저 방식 말고는 다 수습할 사실 또 뾰족한 수도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코야마 히데오가 이게 밥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이라면 내가 그 결말은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해놓은 팁도 있는데. 그 혼비님이 연락해가지고 그 아가사 크리스티 오마주 맞다. 그거 알아봐줘서 기쁘다. 이런 답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질문을 해봐봐. 결말은 좀 거시기 하지 않니? 이러고. 그리고 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맞아요, 넣은 맞아요. 이유도 너무 궁금해요. 그냥 취재가 아까운 거니 아니면 여행 자체 때문에? 아니 근데 일본의 일종의 약간 컨셉 아닐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리고 새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중요하게 한 번 또 등장을 하니까 그쵸, 나오긴 약간 나오죠, 좀 뒤에서. 밑밥을 깐 거지.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작품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빛의 현관도 처음이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오사카의 하늘은 아침부터 우중충했다. 로 음. 시작하거든요. 첫 문장이. 그런데 7년 전에 펴는 육사도 어스름한 하늘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근데 이거 다른 그리고 네. 육사의 끝도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 하얀 빛깔을 보며 문득 어제 본 크리스마스 로즈를 떠올렸다로 끝나는데 이게 빛의 현관도 끝 문장이 보면은 아오새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투명한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제비 한 마리가 보였다. 그 부분만 딱 읽으니까 되게 좀 이렇게 못 쓰는 작가 같다. 그러니까 앞문장 뒷문장 이게 약간 상투적이에요. 앞문장 뒷문장이. 보통 할 말 없으면 그냥 날씨 이야기 하잖아요. 네. 아 근데 되게 악취입니다. 정말 책 두 권을 첫 그러게.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근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은 장편 소설의 경우에는 항상 메모를 해두거든요. 아. 근데 다음번에 저 수질 위생하고 강한 과학 시작과 끝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본다.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이게 그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빛의 연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 이야기를 막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책 진짜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네. 전 궁금했어요, 두 분한테. 저는 나의 아저씨를 안 봤잖아요. 근데 나의 아저씨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런 느낌 아닌데 나의 아저씨 주인공 감성이랑 네. 빛의 연관 주인공 감성이 약간 비슷하긴 해요. 아. 그 빛의 현관의 주인공은 네. 그 이지은을 못 만난 거죠. 네. 이지은을 만나야 뭐 나의 아저씨 풍의 네. 뭔가 분위기가 감성이 진행이 될 텐데 못 만났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 빛의 연관을 드라마로 만들면 약간 스윗 버전이면 이성균 씨가 주인공이고 약간 리얼 버전이면 신하균 씨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YG님 진짜 이 책 좋아하시나 봐요. 지난번에 그러게, 별 연기를 생각을 하더니 다 했네. 오늘 가상 캐스팅까지. 저 재밌었다니까요. 네. 그 드라마 제작사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거 일본에서는 실패했어도 한국에서는 요거 이렇게 꾸미면 드라마로 성공할 것 같아요. 드라마가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네, CG만 잘하면 그렇죠. 네, 건물 네. CG만. 그 집을 못 지어서 저희 댓글 달릴 게 뻔해요. 저 가족이 없어진 이유는 북향이니까 못 살아서지 뭐 이런 댓글 막 계속 달릴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북향뿐만 아니라 그 빛의 굴뚝 세계를 네. 만들어 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굴뚝은. 네네. 자, 결말은 직접 책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번 주에는 요코하마 아닙니다. 요코야마 히데오의 빛의 현관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